안녕하세요. 데이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첨보 기업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나오나 싶었더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왜 조정을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죠. 어제 이 키움증권에서 첨보에 대한 이 리서치가 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 하향 리서치가 나오면서 첨보에는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리서치는 또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첨보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 최근에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딱히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첨보가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그런 우려가 어느 정도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개선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이 첨부를 보는 관측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직접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수급적인 부분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첨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잠깐 켜놨는데, 과거에 이 23년도 4월부터 실적에 좀 타격을 받으면서 꾸준히 하락세를 좀 보여왔습니다. 이 12월 초에는 FEOC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수급을 좀 받았었는데,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이슈와 함께 좀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이후에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이죠. 왜 이 FEOC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리서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리서치라던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사실 그냥 그 증권사, 해당 증권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료로 풀리는, 바로바로 무료로 풀리는 리서치가 있는 반면에 일정 돈을 내고 봐야 되는 리서치도 존재합니다. 근데 첨보 같은 경우는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키움증권에 들어오셔서 이 기업 분석, 이 리서치에서 투자 정보, 리서치, 기업 분석 들어가시면은 이 첨부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 외적으로 이 키움증권에서 발간하는 이 리서치를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증권사에서는 사실 뭐 로그인도 필요하고 아니면 계좌를 보유해야 된다던가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어느 정도 있는 증권사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 키움은 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리서치를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리서치 자체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기사를 하나 띄워놓고 제가 리서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무래도 오픈된 정보이다 보니까 기사의 대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함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사가 좀 자극적이긴 해요. 중국 공급과잉 직격탄 맞은 첨보 실적 부진의 목표가 반토막. 자, 원래 목표가가 20 얼마인가 그랬을 거예요. 20 얼마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12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토막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내용 천천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게, 이 첨보가 중국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이 공급 과잉이 일어나다 보니까 첨보가 이제 나설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경쟁에 따라서 판가 하락도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매출이 점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부분은 기존부터 나왔던 이슈예요. 자, 아무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처인 중국 내 수요 둔화로 실적과 주가 모두 탄력을 잃었다. 증권가에서는 첨부의 실적 개선 시기를 올해 4분기로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를 하향을 했다. 29만원, 최대 29만원을 기록한 후 전날 10만 4,300원까지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 2023년 이 첨부의 분기별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은 1분기 16억, 2분기 10억 원, 그리고 3분기 8억 원,
어느 정도 감소를 했는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대부분 분기별로 90% 이상 감소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적자 전환까지 이루어지면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큰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4분기 전망을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좋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영업이익은 8억 정도로 현재 컨센서스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올해 이제 24년도부터 24년도 4월쯤에는 이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면은 이제 중국 내 공급 과잉이 여전히 단기 개선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지면서 북미 쪽도 어느 정도 진출을 염두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첨보가 이 중국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랬는데 2차전지 소재 부문에서 64%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약 40%가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현재 중국 내 전해질과 그리고 첨가제 재고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고가 지금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재고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걸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계속해서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 판가락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매출 하락까지 이어지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첨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탈중국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거래처 다변화라던가 아니면은 북미 진출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좀 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 이 FEOC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반등이 나왔지만 한 가지 불확실성, 이 미소광물 조항은 세부 내용이 미확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 1월 이전까지 이 중국 첨가제 업체들과의 경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건 가능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효과로 인해서 첨보의 중장기 고객 확보가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견해를 좀 보였는데, 사실 저도 여기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전해질은 미국이나 이 FTA 이 자유무역 협정 국가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게 안 되죠, 지금. 이 IRA 보조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공장을 확보한 이 첨보가 중국 경쟁사 대비해서 이 북미 쪽의 고객 확보가 좀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첨부의 중국 진출은, 북미 진출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중국 업체들이 국내 공장을 건설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는 FEOC 규정 적용에 따라 투자 위험이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이 실적 개선이 이뤄지나 폭은 작고 2025년 정상화를 예상을 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미소광물 리스크라고 지금 나와 있었죠. 이 미소광물이 지금 이게 세부 규정이 발표되고 의견 제시까지 45일 정도 되거든요. 의견 수렴이 4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의견 수렴일까지 이제 이후에 좀 확정이 될 것 같은데 45일이 곧 있으면 지나게 됩니다. 한 2월 초쯤에는 이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하고 전략을 좀 짜 나아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서 수급적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가가 좀 떨어지고 나서 일부 박스권을 형성을 했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월부터 좀 지켜보도록 할 건데 주가가 떨어졌던 7월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120일로 해서 6개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12만 주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매도가 나왔던 주가 하락이 나왔던 구간에서의 이 모건 스탠리의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매수 물량이 더 유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모건 스탠리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수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주가가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할 때는
하방 압력이 좀 강해지면서 모건 스탠리도 이 물량을 좀 덜어낸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건 스탠리 물량을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키움증권이 10만 주, 그 다음에는 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골드만삭스가 한 6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도 한 5만 8천 주, 유베이스가 1만 8천 주니까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키움증권과 모건스탠리인데 키움증권은 개인들의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추적하는 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추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 두 개의 증권사의 물량을 좀 꾸준히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를 진행을 한 증권사를 살펴보면은 한국투자증권과 그리고 NH투자증권, KB투자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이 지속적인 매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물량은 이 물량들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첨보 같은 경우는 제가 수급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이슈들도 체크를 하고 수주나 북미 진출 관련해서는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대응하시면서 투자 전략 저와 함께 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